네, 볼게요. (271번이요)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일주일 근무 시간은 평균이 12시간, 평균이 42시간,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얘는 42,4의 제곱을 따라간대요.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 이미 추출한 4명의 일주일 근무 시간의 표본 평균이 X바가 40시간, 43시간 이상일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여라. 요거 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저기 뭐야? 이 X바는 얼마예요? 42요. 그리고 지금 N이 얼마라서? 4명이라서 그러면은 V X바는 얼마고요? 4가 되죠? n분의 그죠? n분의 4가 되고요. 그래서 시그마 X바는 얼마예요? 2죠. 따라서 지금 얘는 새로운 42,2의 제곱이라고 하는 걸 따라가는 거고요. 그거를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신다면 X바 마이너스 42분의 저거 얼마? 2가 뭐보다 큰 거?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즉 P, Z가 0.5 이상 1 확률 구하면 되니까요. 0.5라고 하는 값이 0.191호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0.5 빼기 0.191호 계산하면 몰라요. 네, 그게 답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못 풀었대? 이걸 나누는 걸 깜빡한겨? 저기 n까지는 구했는데 여기까지? 네, 그냥 그 z라고 하는 값이 뭐다? x-m을 시그마로 나눠준 값이다만 기억하면 되잖아. 또 질문할 거 있니? 너 2개라며. 너 2개였다며 못 푼 거. 하나 풀었어. 풀었어? 또 다른 거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없으셔요? 괜찮으셔요? 수쌤도 괜찮으시고요? 수쌤도 괜찮으셔요? 15번. 15번이야. 어떤 모집단이 정규분포 m, 10의 제곱을 따르고 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와 구간별 확률은 그림과 같답니다. 그렇구나. 확률 밀도 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fx는 fx 100-x를 만족시킨답니다. 이 멘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평균이 50이구나. 함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x 플러스 a가 f b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돼서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더했을 때 x가 사라지는 경우일 때에는 뭐에 대해서? 2개를 더한 값의 절반이에 대하여 선대칭이 돼요. 그 다음에 fx 플러스 a가
f 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만족해서 이 두 괄호 안에 있는 값을 뺐을 때에 x가 사라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a-b의 양의 약수를 주기로 가지죠. 로 가지는 주기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마 못 푼 게 요거 때문이냐? 그건 아니야? 아, 그죠? 나누기를 하셨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괜찮을까? 또 혹시 질문하실 거 있니? 여기 이거 요 정도면 될까요? 아니면 더 할까요? 뭐 더 한다면은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요. 지금 다시 적어서 n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니까 50, 10의 제곱이고요. n이라고 하는 값을 25에 대하여 이미 추출하게 되면 얼마예요? 뭐 x바에 대한 이미 값은 n이 50, 2의 제곱이 되죠. 그죠? n분의 25. 그래서 그 표준 평균을 x바라고 합시다. 이때 네, 저 값을 구하랍니다. 뭐예요? 6이니까 3인가요? 요거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게 z예요. 이게 시그마 하나짜리예요. 즉 여기 간격이 1이고 2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1, 2, 3이 된다는 얘기예요. 시그마 한 칸의 넓이. 그죠? 그래서 0.6816, 0.9544, 0.9974라고 하는 거를 바꿔보시면 지금 쟤는 뭐예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p에 대하여 구하는 거고요. 그러면 얼마? 0.4987에서 0.3413만큼을 뺀 값이 되나요?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또 질문할 거 있어? 269요. 269번이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하나씩 적힌 공 n개가 상자 안에 들어있을 때 이 상자에서 4개의 공을 이미 추출한다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 5라고 합니다. x바의 분산을 구하세요. 일단 평균은 얼마니? 아니요. 원래 그쵸. 표본 평균의 평균이 그 일반 평균과 같으니까 m이라고 하는 값은 5와 같아요. 네.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2x제곱 빼기 2x의 제곱을 구하면 분산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1부터 n까지의 평균이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n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에 대해서 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하시면 돼요? 5의 제곱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값. 요걸 계산. 근데 왜 n분의 1? 예? 그렇게 일단은 좀 보자고요. 그러면은 분산. 뭐까지 자연수가 적힌 공의 상자가 안에 들어있는데 이 상자에서 4개의 공을 이미 추출했을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표본 평균의 평균이 5이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 5이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그러면 얼마인가? 표본 평균을 알면은 n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지. n은 그거예요. 그쵸. 평균이라고 하는 값이 2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n분의 1로 나눠주는 값이 평균이니까 이 값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9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분산 구할 수 있고, x바 분산도, 네,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계산하실 수 있겠죠. 또 있나요? 없나요? 실제로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를 보면서 느끼는 거 뭐가 있지 않아요? 아, 고난이도 문제는 다 어디서 나오겠구나. 확률에서 나오겠구나. 통계는 뭐 없구나 라는 게 좀 보이시죠? 왜? 갖다 때려 박는 거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결국에는 그 시그마분의 x-m 라고 하는 그것만 계속 집어넣어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꿨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계속 평균 구하고, 뭐 이항분포 구하고, 아니면은 정규분포 구하고, 딱 요런 것들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사실 튀는 게 없어서,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도 일단은 제가 계획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목표는 이 교재를 끝내는 게 목표인데요. 안 끝나면 안 끝나는 대로 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해서 이제 토요일 특강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2부 등원하시는 분들은 학기 중 시간표로 돌아와서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12시 10분까지 특강 마지막이에요. 목요일이 특강 마지막이에요. 화목까지 목요일이 특강 마지막이고 토요일은 연장 수업도 없어요. 그래서 12시 10분에 시작해서 2시 40분, 45분 이때 끝나게 될 거고요. 35분인가 40분인가. 그러니까 그때 또 남아서 하게 되는 사람 있으면 죽일 거야. 남아서 나를 조기 퇴근시키지 못하면 죽일 거야. 가만히 냅두지 않을 거야. 차라리 그때 남아서 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거는 해보자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부터 오늘 진행하는 것까지 일단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평균,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전체 집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 근데 그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평균이 우리가 평소에 구하던 EX, 즉 M이었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VX였고 얘가 시그마 제곱이었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하는 애는 시그마 X였고 얘는 그냥 시그마로 적으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근데 그 집단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만 추출을 하는 행위를 일부만 뽑아서 확인하는 것을 추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비보건 추출이냐 보건 추출이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보건 추출을 베이스로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보건 추출을 베이스로 해서 항상 같은 컨디션에서 같은 무작위성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렇게 뽑힌 애를 표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을 뭐라고 부른다? X바라고 불렀어요. 그죠? X바였고요.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애가 S제곱,
표본 표준 편차 차가 라지 S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왜 표본 평균은 X바라고 하느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것 또한 새로운 확률 변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확률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을 새롭게 구할 수 있더라. 근데 그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모평균을 따라가더라. 그죠? 아, 여기에서 요거 하나 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 표본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뭐로 나눠주는 거를 말한다? n-1분의 1로 나눠주는 걸 말한다. 그쵸? 여기 n-1분의 1로 나누는 거,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분의 1로 나누는 걸 말한다. 그 뭐지? 편차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n-1로 나눠주는 거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일반적으로 따라간다면 v x반은 누굴 따라가고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눠준 값에 따라가고 시그마 이게 x반은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따라가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저번 시간에 대해서 내용은 다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고요. 요거에 대해서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요런 요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익숙해지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할 내용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표본 우리가 정확하게 평균이라던가 정확한 분산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면 사회적으로서는 솔직히 그걸 왜 다시 다 구해놓고 일부만 추려서 그거에 대한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 하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봐봐. 생각해봐. 우리나라 남자의, 성인 남자의 키가 제가 그 인터넷 봤더니요. 지금 현재 20대 남자 평균 키가 174.5? 그래서 175 정도 된대요. 30대에서 40대 남자 키가 172인가? 173인가 정도 된다고 하고, 뭐 그렇게 되대요. 그래서 우리 전체 지금 현재 성인 남자의 평균 키를 173이라고 합시다, 일단. 하지만 우리는 얘를 모르는 상태야.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내가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키가 얼마일까라고 하는 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리서치 회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의뢰를 해서 1000명 조사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리서치 회사는 1000명에 대해서 자료가 수집될 때까지 이제 써요. 그 1000명이면 1000명 대상으로는 뭐 한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호객님. 뭐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뭐 10,000명입니다. 그러면 뭐 10만 명. 결국에는 그러면 그 표본이라고 하는 값이 커지면 커지게 될수록 내가 투자해야 되는 돈도 커지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그 전수조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5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한대요. 조선시대 때도 전수조사를 했던 거 알고 계시죠?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조선시대에서도요, 각 고을마다 5년 주기인가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를 대장으로 남겨놨었대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는 집이 몇 호 있고 심지어 나무가 몇 채 있고 무슨 나무가 몇 채 있고 막 이런 것까지 다 그 장부가 써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5년에 한 번씩 그 조사원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가정을 방문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세대조사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에 실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 막 이런 거 막 가짜로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고요. 벌금 낼 거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 정말 솔직하게 몇 명이 사세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대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봐서 그러면은 뭐
뭐, 그 다음에 소득은 어떻게 되세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정말 세부적으로 모든 자료를 다 조사해서 정리를 한답니다. 5년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작업이 될 거예요. 그죠? 몇 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릴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급하게 뭐, 그래, 그럼 키 정도쯤이야. 아니야. 키를 조사를 한다라고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전수조사에서 그러면은 그 누구는 키가 몇이고 누구는 키가 몇이고 이런 것까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사람 숫자 세고 뭐 소득을 세고 뭐 무슨 직업 세고 이런 것들만 체크할 테니까 그러면 키를 한번 조사를 하려고 해. 그래서 남자한테 가는 길마다 이제 사람을 막 물어봐. 그래서 내가 100명, 그러니까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평균이 174cm가 나왔어.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을 때 평균은 얼마라고 정해놓고 시작했었죠? 173cm라고 생각했잖아. 그러면 이 1000명을 조사해서 나온 이 조사 결과는 믿을 수 있는 자료냐? 네. 당연하죠. 왜? 우리는 얘를 몰라요. 우리는 173이라는 이 팩트를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믿을 수밖에 없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신뢰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렇게 표본 평균에 대해서 표본 평균을 보고 전체 평균은 대략적으로 174 근처일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뭐라고요? 신뢰도라고 합니다. 그럼 그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혹시 요새는 옛날에는 인터넷을 막 자주 쓰지 않았으니까 TV를 틀어보면 선거일 같은 때 막 그 퍼센트 같은 거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표 결과 송출하기 전에 나와서 그 구두로 한 그 사전 투표 뭐 확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오차범위 몇 퍼센트 이내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 입으로 누구 혹시 이렇게 나오는 길에 니네는 모르겠지만 나오는 길에 물어본단 말이야. 물어볼 때가 가끔 있어. 나는 이제 그걸 한 번도 물어보거나 뭐거나 하진 않았는데 그 물어보는 그 몇 개의 투표소에서는 앞에서 나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찍었으면 물어봐. 몇 번 찍으셨어요? 누구 고르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예, 누구 골랐어요? 예, 이러고 나가거나 이러고 가도 그냥 뭐라고 안 해.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입구에서 내가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실제 결과랑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근데 그럼 당연히 차이가 있는데 굳이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궁금하잖아. 미리 예상하고 싶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0% 확신하지는 못하겠지만 한 어느 정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표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면 자료가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고 평균 어쩌고저쩌고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뢰도 95%. 뭐 이내. 그러니까 오차범위라고 해서 174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조사한 결과가 174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대략적으로 한 이 전체 평균은 172에서부터 한 177cm 사이에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또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 1000명을 한번 재봤더니 이번에는 171이라는 1cm라는 평균이 나왔어. 그러면 과연 이런 요렇게 여러 가지들이 나왔을 때 신뢰도를 어떤 식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범위를 잡아주면은 그래도 좋을까 이걸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신뢰도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이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 평균을 구했을 때 모 평균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맞을 확률에 대해서 구하는 범위예요. 신뢰도라고 하는 건 확률이에요. 어떤 확률? 그 값이 내가 예상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요. 그러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를 했더니 신뢰도 100%라고 하는 들어가는 게 내가 예상한 확률이 100%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리서치 회사한테 1000명당 100만 원입니다. 얘 100만 원 드릴게요. 라고 조사를 했더니 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얘 평균은 성인 남성의 키의 평균은 153cm에서부터 195cm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나도 알아요. 이딴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100만 원을 주진 않았을 거야. 그죠? 하지만 얘는 신뢰도가 100%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얘는 신뢰도가 100%예요. 이 안에는 분명 평균이 들어가 있을 거야. 뻔하게. 그지 않아? 그러면은 신뢰도 100%, 야,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좋아할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럼 신뢰도 95%라고 하는 거는 뭐야? 90%라고 하는 건 그럼 뭘까? 결국에는 확률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걸 이용해서 정규분포 그 질량 밀도 함수에 대해서 한번 좀 봤을 때 100%다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라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평균. 이게 지금 얘가 현재 그 X바에 대한 X바라고 했을 때 표본에 대한 평균이라고 했을 때 어디에 과연 M이 있을까? 여기에 M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M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M이 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대체로 어디에 M이 있을 확률이 가장 높겠니? 당연히 이 근처에 M이 있을 확률이 제일 높겠죠. 그러면 그 주변에 분표할 확률이라고 하는 게 요 정도, 이만큼 정도 끊었을 때 이 구간이 한 80% 정도 돼요. 0.8 정도 돼요. 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80%의 신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90%가 신뢰도가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더 늘어나 버리죠. 이만큼이 그러면 그럼 한 90% 정도 신뢰도가 돼요. 그럼 95%, 99%라고 하는 건 범위를 더 넓게 잡는 게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 그럼 결론 뭐야? 신뢰도는 높다고 좋아요?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겁니까? 신용도는 신용인가? 신뢰도는 신용인가? 높을수록 좋은 건가? 아니라고요. 뭐가 제일 좋아요? 적당히가 제일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얘를 아예 신뢰도를 확 떨궈가지고 한 30%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라고 하면 이것 또한 쓸모 있을까? 쓸모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다고? 적당히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신뢰도는 보통 어디를 기준으로 잡냐면 90%, 95% 또는 99%를 보통 기준으로 잡아요. 그 95%와 99%, 즉 P라고 하는 그 Z가 어떠한 특정 무언가보다 작을 확률이 0.4751 확률 또는 저 P라고 하는 값이 Z가 0.4951 확률을 뒤에 있는 정규 분포 값의 그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나오는 값으로 따지면 여기는 어떤 값에 가장 가까워질까요? 그 표에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일 뒤에. 제일 뒤에 있어요. 그거. 이거.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나와 있는 거에서 0.475에 가장 가까운 값은 누구야? 이거 절대값이죠. 절대값. 7 1.96. 1.96. 여기는 1.96이라고 하는 값이 제일 96이라고 하겠네.
그리고 그럼 0.495의 값을 가지는 그 정규분포표에서 값은 얼마야? 2.58. 2.5. 758. 그 보통 2.58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2.58. 그래서요, 이 값을 외워라는 아니에요. 문제에서 줍니다. 문제에서 주는데, 우리는 그래서 뭘 제일 많이, 신뢰도를 많이 사용한다. 95%와 99%를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이따위로 표준정리 100%로 잡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어디서부터 171부터 그러니까 170, 뭐 한 2부터 175cm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면 신뢰도는 몇 퍼센트? 뭐 95%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170cm에서부터 177cm 사이에 존재할 거다. 뭐 신뢰도가 99%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출구조사라고 하죠. 출구조사, 그래. 출구조사라고 하는 투표 결과상으로 투표 결과상으로 봤을 때, 자, 누구 뽑으셨어요? 누구 뽑으셨어요? 물론 거짓말로 뽑았다라고 거짓말을 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1번 후보 말고 누구라고 할까? 그래. 1번 후보. 남윤호. 자, 2번 후보. 강미정. 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대선이 시작이 됐는데, 출구조사 결과, 오차 결과 내에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 출구조사 결과, 우리 남윤호 선생님께서는, 6%의 득표율을 가지고요.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 다음에 강미정 선생님께서는 3%의 득표율을 가진다, 예상된다 라고 하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차범위 내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요. 봐봐. 46%라고 하는 애가 46%라고 하는 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차범위 이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뿔마 3.1%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46에서부터 3%, 뺀 거에부터 3% 많은 것까지가 오차범위 내라고 한다면, 그 강미정 선생님께서는 43%를 가지면서 이 오차범위보다 그 안쪽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도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만큼이 뭐예요? 오차 부분이 겹쳐요.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로 출구조사 결과는 남윤호 선생님이 더 많은 득표율을 가지는 걸로 나왔으나 실제로 나온 실제 결과는 누가 높을 수도 있다고? 강민호 선생님이 높을 수도 있다고.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3번 후보 우리 이제 듣보잡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뭐 한 3% 뭐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얘는 오차범위 내에 있을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얘는 보나마나 떨어졌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그죠? 그렇다고 내가 남을 까낼 수 없잖아. 다른 분을 까낼 수는 없으니까 내가 까여야죠. 그러니까 결국에 오차범위 3.1% 내에서 오차범위 내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뿔마로 했을 때 이 범위 내에 있을 때 오차범위 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항상 언제나 무조건 이게 들어맞는 거는 아니다. 하지만 왜? 뭘 하는 거기 때문에?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추정이라고 하는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예상했을 때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뭐와 마찬가지다? 모 평균이 존재할 확률이다. 이렇게 된다 정도로 신뢰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1%의 가능성으로 그 평균 밖으로 벗어날 때도 가끔 있기는 하겠죠. 어쩔 수 없이. 자, 얘 다녀오세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그 뒤에 315페이지에서부터 책을 한번 읽어가면서 그 책에서는 무슨 말 하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볼까나? 평균이 속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구간을 정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하고요. 그 추정한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 신뢰 구간에서 나오는 95%, 99% 같은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신뢰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신뢰 구간은 변하게 되고요. 원하는 신뢰도에 따라서 신뢰 구간은 변하게 된다. 이거는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평균, 표준편차 등 모집단의 특정 값을 알지 못할 때 표본 값들을 이용하여 하는 것을 추정이라 한다. 그렇구나.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96이라고 하는 값이 0.475를 가진다면 내가 어떠한 Z값이 99%가 나오려면, 95%가 나오려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절대값 Z가 뭐보다 1.9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풀어서 얘기하면 Z라고 하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96보다는 크거나 같고 1.96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야. 근데 이 Z라고 하는 값이 뭐라고? 시그마 분의 x-m인데 얘를 표본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어떻게 바뀌어요? 표본 평균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어요? 그쵸. 저 시그마 대신에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 바 마이너스 m이 되겠죠, Z는. 그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 바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그 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올 거예요. 얘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x 바 마이너스 m이고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바가 아니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야. m이야, m. 그러면 m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x바, 그쵸?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구요. 얼마 이상?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신뢰하는 이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이라고 하는 거가 이 구간 내에 있다. 아까 방금 전에 봤다시피 이번에는 정규분포표가 이 사이가 x바였는데 그 x바를 이용해서 m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 얘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n 마이너스 시그마라고 했잖아요. 요 정도, 요만큼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얘가 뭐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고 여기가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란 말이죠? 아 힘들어. 아우 숨차. 근데 있잖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n값이 커질수록 분모가 n이니까 이 n이라고 하는 애가 뭐야? 표본의 크기잖아요. 그죠? 개수. 그럼 그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범위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그죠? 작아져요. 구간이 좀 더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로만 바꿔봅시다. 2.58 들어가면은 1.96이었던 애에서 2.58로 바꾸는 순간 신뢰도가 몇 %까지 늘어나게 돼요? 99%까지 늘어나게 돼요. 대신에 범위는 어떻게 된다고?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신뢰도가 커지면은 뭐가 되는데 범위가 신뢰 구간이 커지는데 근데 그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크기는 다시 줄어든다 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결국에 니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그냥 이거예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냥 외에 뭐 딴 건 특별하게 없습니다. 거기 나와 보시면 316페이지 신뢰도 95%일 때 평균의 위치는 x바 마이너스 1.96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317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할게요.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다 라고 하는 값은 결국엔 1.96이라고 하는 그 값이 아니라 뭐로 바꿔서 K로 바꿔서 설명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저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된다? 저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이다. 여기에서 k 같은 경우에는 상수예요. k는 0보다 크고요. 그 k라고 하는 애는 거기에 상수로 되는 어떠한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표에 있는 상수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신뢰 구간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죠? 95%냐 99%냐 퍼센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간이 점점 더 커진다 정도 봐주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개념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추출한 크기가 100인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이 30이라고 할 때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해보래요. 어떻게 구한다고? 30에서 빼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어떻게 돼요? 여기 n이라고 하는 값이 m, 10의 제곱인데 요거 표본 평균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m, 1이죠. 1의 제곱으로 바뀌죠. 그래서 얘 얼마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분의 시그마 10분의 1. 그죠?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저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요거 곱하시면 돼요. 요거 곱하시면 되는 거라. 네, 그쵸. 이거 그냥 그대로 곱하시는 거죠. 여기 요거 그대로 곱하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1 곱하면 돼요. 자리. 그 다음에 m이고요. x30 플러스 1.96 곱하기 1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보다 28.04보다는 크거나 같고 31.96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다라고 95% 정도 확신할 수 있어요. 자, 2번 수학 경시대회를 치른 결과 임의로 추출한 학생 256명의 점수는 표준 편차가 32점인 정규 분포를 따라간대요. 신뢰도 99%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길이를 어떻게 구해?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예요? 2 곱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하고? 길이는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계산하면 10.32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네요. 그 뒤에 있는 신뢰 구간의 의미라고 나와 있는 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정말 신뢰도라고 하는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존재할 확률을 뜻한다고.
확률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필수 예제 1번 한번 가볼까나?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형광등의 수명은 표준 편차가 100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일단 필수 예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정규 분포가 평균은 모르지만 얘는 표준 편차가 100시간이래요. 형광등 400개를 이미 추출하여 수명을 조사한 결과 n이라고 하는 값이 400이고요. 평균은 m이 될 거고 얘를 루트 n분의 c가 20으로 나눠주면 5의 제곱인가요? 그죠? 이렇게 바뀌죠? 평균이 7000시간이었다 라고 한다면 네, 신뢰도 95%로 모평균을 추정하네요. 7000 곱하기 7000 빼기 1.96 곱하기 5 보다 크거나 같고 7000 플러스 1.96 곱하기 5 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곱하면 얼마니까? 9.8 이니까 6 9 0 9 0.2 이상 7009.8 이하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그럼 2번 신뢰도 계산이 더 쓰는 게 더 귀찮네요. 마이너스 2.58 곱하기 5 이상 7000 더하기 2.58 곱하기 5 계산해주면 12.59가 되네요. 6, 9, 8, 7.1 7012.9 담궈줄까? 죽을 것 같냐? 담궈줄까? 나도 더워요. 히터 켜져 있어요? 그냥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같아. 문을 열어. 문을 열면 되지. 젤리야 사탕이야. 배급하는 느낌. 당 충전하면은 좀 덜 졸리지 않을까? 혈당 스파이크 올려나? 바꿔줄까? 그냥 레몬 사탕이야. 와, 순간 소름 돋았어. 이 소리가 집에서 들리면 흰개미 소리예요. 나무 갉아먹지 않아요. 맞아요. 집에 웬만하면 목재가 집은 거의 없긴 할 텐데, 아니, 그러면 가구를 다 버려야 돼요. 왜요? 옛날에가 가방에 소화해서 조금만 버리면 되지 않나요? 어? 그 가방만? 아니요, 전염이 엄청 빨라서요. 흰개미가 만약에 아파트 한 단지, 동지, 한 집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그 집에, 그 아파트 한 채에 있는 나무로 가구는 다 정리하는 거를, 아니면 위아래 2개? 3개? 이 정도 이만큼을 처리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요. 추천해요. 누가 물어줘요? 쥐는요, 제가 옆에서 직접 들어봐서 아는데요. 어떤 소리가 나냐면, 이게 옆에 긁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 사람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런 소리가 나요. 네. 쥐 은근 귀여운데 근데 이큰 집 쥐 쫓아내는 그런 그 고주파 쏘는 기계를 사고 안 고양이가 가요. 있으면 되지 않나요? 안 가던데? 소용없을걸? 아니, 고양이가 쥐를 피하던데? 그래요?
야, 그것도 사냥하는 고양이, 그 바깥 고양이나 그렇지, 집 고양이들은 그런 거, 새로운 거다 하면 도망가지. 그, 저기 뭐냐. 아니, 그래, 쥐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본가가 올림픽이고, 올림픽이 좀 옛날 아파트잖아요.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별게 다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그 벽 사이사이를 잘 돌아다녀요. 아니, 저는 우리 집에서 몇 번 잡아가지고. 심지어 1층이라 가지고 전 3층에 살았는데, 갑자기 벽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갑자기 이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가는데 갑자기, 뭐야? 이러고서, 그 콘센트 그거를, 뚜껑을 열고서, 거기 앞에다가 덫을 놨다? 아버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갑자기 자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엉근아 일어나봐 엉근아 왜요 갑자기 저쪽 가서 갖다 버려 뭘 가보면 알아 갔더니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애가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를 나보고 갖다가 버리래요. 왜 나야? 그랬더니 나 그거 못 만져. 아, 그럼 너 해 빨리. 네. 아,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이게 좀, 그래서 나도 그거를 만지기가 좀 겁이 나가지고, 정말 미안한데, 걔한테 정말 미안한데, 그냥 그 올림픽 아파트 사이사이에 그 휴지통에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비닐에 해가지고 그냥 넣었어요. 살아있는 상태로. 근데 되게 미안한 게, 그러고 나서 생각이 든 게, 실험실에 있는 친구들 중에, 화학이나 생명 쪽에 있는 실험실에 있는 애들은 쥐 잡는 날이라고 있어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단 말이야. 그럼 쥐 잡는 날이라고 하면은 그 실험한 모든 쥐들을요, 이렇게 다, 네, 죽여야 실험을 하죠. 죽여야 이게 데이터를 채취하니까. 그러면 걔네를 잡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쥐를 이렇게 잡아서 목을 잡고 꼬리를 이렇게 여기서 하나, 둘, 셋, 툭 하면 그냥 죽어요. 꼬리가 쉽게 떼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꼬리를 이렇게 세게 한번 빡 하고 당기면 여기가 이제 끊기면서 죽어요, 그냥 바로. 그게 후회가 되는 거야. 차라리 내가 얘를 좀 빨리 죽여줄 걸. 얘는 거기서 나중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는 거기서 몇 시간을 살아남았을까. 이거 갖고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 2번 보니까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안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처음엔 그랬어요. 실험을 할 때 살아있는 쥐에 실험하잖아요. 살아있는 쥐를 실험을 해서 신나면 죽이지. 끝나면 잡죠. 쥐 잡는 날이라니까. 제가 직접 잡은 적은 없고요. 옆에 있는 애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애들 친구들 중에서 자기 놀자 그러면 안 돼. 왜? 오늘 우리 과 쥐 잡는 날이야. 그러면은 그 랩실이 한 3-4개가 그 과에 있으면 그 과에서 3-4개에 있는 그 대학원생들이 단체로 나와서 그 단체로 쥐를 잡아서 잘 이렇게 같이 잡는 거야. 한 몇 마리 정도 돼요? 보통 한 40에서 200마리, 200마리? 300마리 정도? 될 때가 있대. 그걸 이제 다 이제, 더럽게. 아니죠. 그게 훨씬 위생적으로 관리한 애죠. 나머지, 걔는 실험실에 있는 애는.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탁구공을 일정한 높이에서 강철 바닥에 떨어졌을 때 탁구공이 높이 튀어오른 높이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탁구공 중에서 이미 추출한 100개에 대하여 튀어오른 높이를 측정했더니 평균이 245. X바가 245예요. 그 다음 표준 편차가 20이었다. 그럼 이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값이 20이란 얘기예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탁구공 전체 아닌가? 그쵸? 맞죠? 이미 추출한 n이라고 하는 값은 100이고요. 여기 저기서 n이 100 아니에요? 맞아요. 이미 추출한 100개. 응. n이라고 하는 값이 100. 얘가 S잖아요. 표본 분산이잖아요.
저희는 시그마는 200인데 표본 병산 아닌가? 잠깐, 그렇지 않아요? 시그마 그거야 모 표준 편차냐 시그마가 르트 n분의 이게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예요. 다시. 얘가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입니다. 예, 이렇게 바꿀게요. 잠깐만 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마무리할게요.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가 S20인데요. 얘는 결국에는 보통 n이라고 하는 값이 충분히 크면 S 대신에 시그마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 n의 값이 크다라고 하는 걸 평가하는 기준 자체는요, 그냥 크구나 하는 값은 큰 거예요. 크구나,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95%로 계산해 봅시다. 얼마? 2, 4, 5, 마이너스 1.96 곱하기 20을 10으로 나눠주는 거 보다 크고 245 플러스 1.96 곱하기 2 계산하시면 3.8인가요? 92 9요. 241.08 이상 248.92가 되겠네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자고 빨리 뛰시면